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북한의 유화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북한에 의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기 좋게 걷어차야 버렸습니다. 정부의 관련 입장과 어제 북한의 거절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에 북한도 좀 초청 서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네, 일단 에이펙 회원국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서한을 발송한 국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교 통일 라인에서 이제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몇 달 후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순회자 회의에 그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쳐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저 한 관계 개선이 하는 귓맛 좋은 장소를 늘어놓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정경 변호사님. 야,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서는 아예 그냥 빗장을 걸어 잠그고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등 뒤에서 지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제 오늘 뭐 관계가 경색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애초부터 북한이 취한 어떻게 보면은 대남 정책 전환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 왜냐하면은 우리랑 접촉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지금 체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정말 북한의 어떤 그동안의 선전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에이펙 초청을 하든 뭐 한미 군사훈련 연계를 하든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점들을 정말 잘 이용해서 자기네가 정말 필요할 때 네.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라든 거지 그런 것들을 얻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장관 자신의 청문회에서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하나 더 목소리를 들려드릴 것은 지금도 이 북한을 향한 어떤 밀당에서 우리가 너무 끌려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갈등, 북한과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그 해소법을 언급했는데 그 해소법을 부부관계에 빗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거 한번 해봐라. 근데 대개 부부 상담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자, 남북 관계도 부부 관계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이 될 만한 걸 좀 해주면서 길게 보고 소통과 협치를 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짝사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일방적인 호의를 베푼다라는 지금 어떤 지적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성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당시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상 한국 정부를 패싱하면서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적인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또 거래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판문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갖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그냥
애매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억지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결론은 북한 당국이 한국은 무시하고 우습게 보면서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좀 풀어내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물적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책임을 지라 이제 이런 거고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의 마인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북한 경제 규모의 지금 100분의 1을 넘습니다. 100배나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준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북한을 갖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도 정부에서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이 투입되는 거 보십시오. 네. 그거는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갖다 자신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그 기술을 정보를 다 자기네들 이감받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의 지금 무기 체제는 아주 고도로 향상되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도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상시적인 평화를 위해서더라도 국가 안정 이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데 이 연합훈련 자체를 갖다 포기를 시켜버리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남북 관계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지만은 그렇게 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남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좀 이 오버액션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 이거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지금 대목이에요. 이 알겠습니다. 상황이.